캠프가 나경원 캠프 사무실로 입주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의견과 생각이 좀 다른데 김문수 쪽으로 몰리고 김문수로 되어야 단일화가 한덕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은 고만고만한 상태여서 아니 물론 그렇죠. 예. 단일화는 그렇게 되지만은 판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쪽에서 보면 김문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제 계속 이제 언론사에는 이렇게 정보보고처럼 실제 득표율 같은 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홍준표의 3위. 이제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한동훈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문수 쪽으로 갈 것이냐? 대체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했다. 2등이 한동훈이었다. 3등이 홍준표였다라고 하면 표의 결집 현상이 생기고 결국 김문수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교통정리는 한덕수로 될 것이다. 라는 것들로 지금 일반적인 이제 예측들이 지금 그렇게 일반적인 나오고 예측,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취재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힌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요. 좀 또 이번에 싱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한덕수 대행 지지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흘리고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이를 전면 부정하셨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합류한다면 실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사쿠라 연합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오늘 안 만나고 원래 그 전에 빅텐트 뭐 만들어갖고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안 만나셨고 정세균 전 총리는 아예 처음부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엄청나게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만약 저렇게 거론이 됐다면 본인의 자존심이 완전 뭉개졌을 그럼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퍼뜨렸을 거 아닙니까? 엄청 화가 났을 거고요. 이낙연 이제 총리도 지금 뭔가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빅텐트 하겠다고 했던 말이 있고 한덕수 쪽에서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실직고는 해야 되죠. 이쪽하고 빅텐트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나 호남 출신이니까 오히려 호남 출신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 영남도 밀고 다 해가 판 크게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저는 좀 고백을 하도록 주위에서 압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논리 구성이 첫 번째 되지 않고 국민 정서상 도저히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덕수하고 진짜 손잡고 보수 빅텐트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총리하고 대선 후보였는데 압도적 지지율 1위까지 나왔던 사람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또 경쟁을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된다 만다 한 사람이 갑자기 간다. 그럼 호남인들, 영남인들, 서울인들 누가 저걸 동의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가 거론된 것은 완전히 잘못이에요.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화를 내고 딱 그쵸. 끊어버렸는데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나 좀 생각이 있으시군요. 뭐 직접 들어보지는 알았지만. 않았지만은 주위에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덕수하고 빅텐트 한다. 이낙연 들어가면요 찢어진 텐트 돼요. 그건 스몰 텐트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파리 하지만은 그는 이미 고향 영광 한 평도 못 가고 광주에서 지난 총선에 민영배 의원한테 참패했죠. 도전했다가 참패했어요. 그래서 저러한 일들이 아무리 정치권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병철 변호사님,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게 뒤에 윤석열 부부의 입김 때문이다. 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 그래요? 예,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엊그저께 총리 비서실장 했던 손영택 변호사 저도 네. 좀 잘 아는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이제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실무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고 나경원 그 사무실도 근데 그 송영택 전 비서실장이 원희룡 장관의 최측근이거든요.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잘 아는 친구인데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총리실에 박은 거죠. 예, 자기 측근을. 그래 보면 원희룡 장관은 2주 전에 경선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경선 자체를 출마를 안 하고 이미 그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플랜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근데 뭐 원희룡 장관이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의 뭐 거의 따까리 노릇을 했으니까 그런 연관성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죠. 근데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겠냐? 예. 오히려 그런 인맥이. 근데 저는 지금 언론을 보니까 한덕수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대선의 슬로건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준비하고 있대요. 아이고. 제가 87년 6월 항쟁 끝나고 노태우가 어쨌든 됐잖아요. 그때 노태우의 슬로건이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였어요. 너무 황당했지. 군부 독재가 무슨 위대한 보통 사람이. 근데 그때 되기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아니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고 그 슬로건을 낸다는 그 배짱이 대단한데 그런데 저는 경각심은 끝까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각심을 갖자.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스픽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알고리즘을 한번 타는 것으로 한번 이 타이밍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언론 플레이를 좀 했거든요. 그 한덕수 총리 쪽에서 내일 이제 몇 시에 뭐 사퇴를 할 것이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 엠바고를 다 걸어놓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엠바고 거리냐? 그럼 엠바고라고 하니까 그냥 엠바고라고 이해하는데 꼭 내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더 관심을 더 높이 끌 건데 1일 아니면 2일 본인이 그렇게 할 것이다.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 개헌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 이미 우리가 열흘 전에 단독으로 5월 1일 아니면 2일이다. 체코까지 이번에 아마 방문했으면 사인도 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체코는 일단 일정상 안 맞으니까 체코 원정과 관련된 거는 이제 5월 8일인가로 미뤄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엠바고를 거니까 이제 기자들이 야 이게 무슨 엠바고냐? 이게 엠바고 할 사안이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일 질의응답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질의응답도 없고 본인이 왜 대선 출마 선언하거나 뭔가를 조치하는 거를 왜 엠바고를 거느냐? 이게 엠바고 거리냐? 그래서 이게 홍보 라인 또는 무슨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 그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위대한 분인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엠바고 당하면서 해야 되는 보도를 하면요. 한 달 동안 출입 정지를 해요. 자기 대선 기간에. 게다가 그 기자만이 아니라 전체 그 언론사의 기자들 전체를 다 걸겠다고 아주 엄포를 놨어요. 엠바고 하면서. 자기 일란성 쌍둥이 윤석열한테 배운 게 그거죠. 윤석열 스타일이네. 그렇군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네. 그래 그걸 가지고 자 언론사가 혹시 엠바고 안 지키면 꼭 그렇게 중요하면 엠바고를 하지 말고 그냥 내일 전격적으로 그렇지, 발표하면 될 거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뭐 미리 알려줄 예를 필요가 들어서 있어. 몇 시인데 몇 시 합니다라고 1시간 전에 얘기를 하든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너희들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너 다 언론사 출입 정지야 그 언론사는.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들 만나가지고 뭔 설득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제발 게다가, 저는 나와서 네. 이재명 후보하고 맞짱 토론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한번 보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게다가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글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본래 총리실에는 출신이 국정원 있죠. 대테러 팀들이 대테러 문제는 테러 예, 방지하려고. 네. 문제는 총리실 소관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있으니까 뭐 3년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알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국정원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닌데. 아니 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안 해요. 네, 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번에 홍장훈 1차장이 대통령 전화 받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화 받고 움직였으면요. 물론 계엄은
국민의 힘으로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상당한 사회적 부담이나 국가적 부담이 졌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홍장원도 탁 뿌리치잖아요. 아니 게다가 만약에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운영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했다 하면은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네, 그러나 국정원은 일단 퇴직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예. 박선원 제가 원장할 때 기조실장 1차장을 했어요. 그분 그 백모상 상가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좀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내가 내 배우지 마라. 또 나 만났다고 보고해야 되고 조사받는다. 국정원 예, 그렇죠. 분들에게 그런데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아니 했겠죠. 그렇지만은 별 임팩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